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금 저는 급하게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을 전부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 오후에 SBS의 김태훈 기자가 우리 군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서 우리의 천공투가 UAE에서 실전에 투입되어서 처음으로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다시 영상을 만드는 중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저번에 폴란드가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아닌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 느낀 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현재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같은 MEF-P탄을 발사하는 방식과 그리고 우리 레드백 장갑차에도 탑재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와 같은 방식의 폭풍형 요격탄을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 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같은 방식은 지금은 독자 개발은 포기한 상태이고 현대로템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라파엘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한국판 트로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실물이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화는 기술 도입 없이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와 비슷한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23년에 한화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예산 360억을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은 과거 우리가 개발했던 능동방어 시스템과 비슷하게 두 개의 요격탄을 탑재한 두 개의 발사기가 양쪽에 배치된 방식이고요. 현재는 한화에서 각종 요격탄을 가지고 실제 요격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해서 운용하다가 퇴역시킨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으로 치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화는 메티스-M을 사용해서 주로 요격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한 RPG-7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RPG-7은 정보사에서 소량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화에서 직접 불가리아인가에서 수입을 해서 시험을 했고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요격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폭풍형 요격탄이라는 게 트로피 시스템의 MEF-P탄에 비해서 위력은 떨어지지만 주변에 있는 보병에 대한 피해가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화 측 이야기에 따르면 폭풍형 방식이 러시아의 코넷 같은 대형 대전차 미사일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하지만 대형 대전차 미사일도 미사일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서 미사일이 전차에 명중할 확률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 중에서는 이게 가장 완성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 경쟁에는 현대로템의 트로피 시스템과 한화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경쟁을 할 것이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한국군의 흑표에는 한화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화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바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K3 전차의 시제 차량 개발 사업에 채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알 텐데요. 우리나라는 올해인 2026년부터 K3 전차의 시제 차량을 개발하는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제 차량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이게 되고 사실상 바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완성도로 제작이 되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전차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전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에는 능동방어 시스템도 포함이고 그래서 우리의 K3 전차에는 바로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폭풍형 요격탄을 가진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흑표 전차의 개량 사업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화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천공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 천공이 UAE에서 실전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바로 소셜미디어 X에서 바로 어떤 아랍에미레이트 사람이 한 이야기에서 시작인데요. 이 글은 3월 1일에 게재되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자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이어서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패트리어트와 판치르 그리고 스카이나이트 그리고 천공과 바락팔로 이루어져 있다. UAE의 방공 시스템은 오늘 미사일 요격에서 137발 중 132발을 요격해서 요격 성공률 99%를 달성했다. 드론은 209대 중에서 203대를 요격해서 93%의 요격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 말 때문에
우리의 천공이 드디어 UAE에서 실전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를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UAE는 바락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비드 슬링인가를 과거에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말로는 아직은 UAE에서 천공이 실전에 사용되었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UAE에 우리 천공 포대가 배치되어 있기는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작년인 2025년 5월경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세자이자 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 있는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방문을 해서 우리의 천공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천공포대가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음이 정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 포대는 무슨 포대이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이 포대는 우리가 2022년에 UAE 측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군이 보유한 포대를 훈련용으로 임대해준 포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UAE에는 2022년부터 천공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군의 소유이고 말 그대로 UAE에 훈련용으로 임대를 해준 포대입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UAE는 정식으로 천공포대를 인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UAE의 천공포대는 언제 정식으로 배치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공식적으로는 올해인 2026년 6월인가 8월에 UAE에 공식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태훈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UAE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천공포대는 2개라고 하네요. 그럼 나머지 1개 포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건 A사 방식의 다기는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용 포대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2021년에 UAE와 천공포대 10개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정식으로 UAE에 천공포대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천공을 납품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UAE가 사막지형에서는 공냉식이 아닌 순행식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측에서 UAE의 요구에 의해서 새롭게 A사 방식의 순행식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식으로 납품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A사 레이더는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UAE의 예산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레이더에 대한 소유권은 UAE 측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이더를 시험할 시험용 포대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UAE 현지에서 레이더 시험과 요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UAE에 대한 천공 납품은 올해인 2026년부터 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지금 현재 UAE에는 우리 천공 포대가 2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군이 임대해준 훈련용 포대 1개와 또 하나는 레이더 개발용 포대 1개에서 2개 포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신에서 좀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인 아부다비 인근에서 수직으로 15발의 미사일이 요격을 위해서 발사되었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천공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패트리어트는 경사발사대를 사용하고 그래서 비스듬히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공은 수직발사관을 사용하고 미사일이 수직으로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에서 나오는 미사일이 우리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천공의 장점이 정말 잘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패트리어트는 경사 발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목표를 요격하지 못하고 그리고 레이더도 전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360도 방어가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천공은 미사일이 수직으로 날아오르고 레이더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360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적의 다량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천공이 15발을 동시에 발사해서 다목표를 요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증언은 우리의 천공포대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아부다비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부다비 인근에 배치되어서 UAE의 수도를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알다프라 공군기지는 아부다비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천공의 장점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트레일러 견인 방식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동 배치에 대해서 좀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천공 시스템은 전부 트럭에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손쉽게 야전 이동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우리 천공은 UAE의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동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UAE 측에서 이렇게 천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천공이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360도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적의 미사일이 우회를 해서 후방으로 날아와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사드나 패트리어트는 이란 쪽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만일 미사일이 후방으로 날아오면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천공을 혹시 모를 후방으로부터의 공격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수도 인근의 지근거리에 배치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천공이 실전에 투입된 건 100% 확실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개전 초기 아랍에미리트로 날아든 이란 탄도미사일 약 130발에 대한 천공2와 패트리어트 그리고 에로우의 종합 요격률은 90% 이상이라고 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천공의 요격 성공률은 종합 성공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이번에 우리 천공이 요격하는 요격 대상입니다. 결론은 우리 천공은 지금 아부다비 바로 인근에 배치되어서 미국의 사드와 그리고 패트리어트를 돌파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요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이란은 다탄도 미사일과 그리고 회피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은 이란이 회피기동 미사일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다탄도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천공이 15발이 동시에 발사되었다는 건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방공망을 돌파한 다탄도 미사일에 대한 최후의 요격을 시행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천공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를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다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공은 이스라엘도 실패한 요격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천공2는 이런 능력이 기존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공2는 원래가 마하 5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우리의 천공2로 다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레이더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포대가 만일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용 포대였다면 당연히 A사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레이더는 기존의 천공의 레이더에 비해서 2배의 탐지거리와 그리고 3배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공2 포대는 미사일의 교체 없이 레이더만 교체해도 요격 성공률이 증가하는 건 물론 다탄도 미사일 같은 좀 더 요격하기 힘든 미사일도 요격할 능력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드디어 우리 천공이 국제 무대에서 첫 실전을 치루었고, 최소한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우리 천공의 첫 데뷔는 엄청나게 훌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데요. 여러분은 기쁘지 않은가요? 물론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결코 기쁜 일도 아니고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밀리터리 매니아로는 우리가 자랑하는 무기가 아주 훌륭하게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번 교전 데이터는 우리 개발자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석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천공3의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의 천공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천공2는 그 과도기적 미사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록 과도기적 미사일이라고 해도 아주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